뭐 짧게는 2년, 길게는 한 5년 안에 진짜 양자 컴퓨터로 돈을 버는 사례가 나올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거든요. 아이온큐가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그냥 양자 컴퓨터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를 깨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양자 네트워킹을 하는 회사야.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아이온큐의 이 기술이 미국의 국방의 양자 인터넷 프로젝트에 쓰이게 된다.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가을바람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의 처음이니까 네네. 그래도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을바람 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가을바람이고요. 주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양자 컴퓨터 그리고 아이온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었고 지금은 더 나아가서 이제 차세대 템베거 종목들을 발굴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얘기를 해보니까 가을바람님 이름부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을바람이 네네네. 가을에 그냥 바람이 좋아서 이름을 지은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 네, 그렇죠. 중요한 건 저기 뭐 템베거 가는 걸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지금 이름 짓는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인 것 같아서 뭔가 집중하시고 싶어 하는 곳에 엄청 집중하는 성향인가 봐요. 네, 그죠? 약간 투자하는 기업이 있으면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하면은 가을바람님이 바로 생각이 나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 정도의 급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련이나 이런 게 있었죠. 어땠어요? 이제? 뭐 일단 10불로 상장한 주식이 3불 가기도 했고 아하. 불과 8월에만 해도 6불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거의 40불까지 갔다가 이제 30불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거의 인간 승리죠. 이거는. 그러네. 거의 10배 가까이 이제 네. 주가가 올랐다가 네네.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막 이런 상황이긴 한데 네네. 아이온큐라는 회사가 중요한 이유가 아이온큐의 지분 구성을 보면 우리나라 주 비중이 굉장히 높다면서요? 네, 지금 최근 자료로 보면 33% 정도. 와, 이게 미국 주식 중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을 겁니다. 다른 회사는.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가을바람님이 상당히 큰 기여를 또 하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식으로 그동안 스토리를 잠깐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제가 원래 테슬라 주주였어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로 10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투자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2배만 먹고 이제 아하. 다른 걸 하다가 이제 해외 선물 트레이딩을 하다가 한번 네. 좀 크게 실패를 하고 아하. 그때부터 이제 다시 차세대 템버거를 찾아보자라고 했다가 이제 양자 컴퓨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투자를 했는데 그게 언제였나요? 그게 21년 9월 정도. 그거 얼마 안 됐네요. 그죠? 네, 3년 조금 넘었는데 3년. 네. 이제 제가 아는 기업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제가 공부하는 채널을 만들었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랑 집단지성을 발휘해야겠다 해서 이제 카톡방 모집을 했는데 그게 지금 카톡방이 3개가 꽉 차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한 4천 명 된다는 4, 5천 명 정도 되는. 네. 그 제가 못 보는 것도 이제 같은 멤버분들이 추천해 봐주시고. 주시면 같이 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향력이 생기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해보자 얘기가 나와서 이제 아이온큐 임원들한테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 주주들의 이제 대리인으로서 가봐도 되겠냐. 오. 그래서 이제 임원들도 만나고 본사도 가보게 된 거죠. 이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주식 투자를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어디서 뭐 좋대 이렇게 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찾아가가지고 그냥 막 또 미국까지 가가지고 막 이런 거잖아요. 미국 2번 갔다 왔습니다. 야,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아이온큐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질문을 양자 컴퓨터에 좀 주목해서 네네. 좀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아이온큐 투자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세상의 변화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신 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 구글 때문에 또 양자 컴퓨터가 살짝 좀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쵸. 양자 컴퓨터가 뭐예요? 일단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인데 이제 GPU랑 개념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기존 컴퓨터가 못하는 걸 하게 해준다. 가속 컴퓨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혀 새롭다기보다는 하던 거에 붙여서 더 강화시켜주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컴퓨터랑은 어떤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게 네. 복잡한 미로에 들어갔을 때 이제 고정 컴퓨터, 지금 우리가 쓰는 비트 기반의 컴퓨터를 하면은 하나씩 한 명이 가보는 느낌이라면 양자 컴퓨터는 그 안에 수백 명을 넣어서 한 번에 가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병렬 연산을 한다는 거죠. 아하, 진정한 의미의 병렬 네. 연산. 병렬 연산. 왜냐하면 GPU 같은 경우는 병렬이라고 하지만 네.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냥 직렬을 여러 개 한꺼번에 하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냥 한 개의 칩 내부에서 여러 개를 한 번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렬, 병렬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한번 쭉 가보고 또 가보고 또 가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가본다. 그러면 이제 빨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어떤 문제는 또 괜찮은데 어떤 문제는 또 느리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됐을까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쉽게 말해서 지금 못 푸는 문제들인데 네. 뭐 가장 큰 걸 얘기하자면 뭐 암 치료법을 찾는다거나 암 치료. 네, 신약 개발하는데 뭐 10년 걸리고 1조 들어간다 이러는데 네네. 이거를 뭐 한 10%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 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뭐 항공 기업들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 보면은 복잡하잖아요. 한 네네네. 명의 배달 기사가 갈 수 있는 최적화된 루트를 뽑아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은 쉽게 말해서 4차로가 나오면은 음흠. 무조건 오른쪽으로 돌아라 이런 식으로 단순화를 시킨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진짜 최적화된 루트를 찾으면 엄청나게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최적화와 제약 이런 분야에 좀 크게 쓰일 수가 있죠.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가장 빠르게 푸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최적화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산업공학과를 나왔는데 가을바람님도 또 그 관련된 네네 맞습니다. 학과를 나오셨다고 해서 최적화하면 이제 산업공학과에서 맨날 하는 게 최적화잖아요. 복잡하게 네. 그죠, 복잡하게. 그래서 옛날에 막 여러 복잡한 문제들 많이 풀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문제 제일 잘 푸는 그런 컴퓨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암 치료든 뭐 또 암호 일을 잘 푼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이거가 지금 왜 어려운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뭐가 어렵나요? 일단은 이 양자라는 이름 자체가 붙은 게 인간이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물질들을 가지고 컴퓨터를 만든다는 건데 그렇죠. 이제 뭐 빛뿐만 아니라 뭐 우주 방사선, 뭐 소리, 뭐 열 이런 모든 환경적인 요소들이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 그 안정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류율이 너무 높아서 사실 아직까지는 상용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도의 수준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죠. 99.9%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도 0.1%의 오류가 계속 누적되면은 나중에 쓸 수 없는 답이 나와버리니까 맞아요. 오류율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99.9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여러 번 계속 반복하면은 뭐 반도 못 써. 뭐 이런 그쵸, 얘기가 그쵸.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오류가 많고 그리고 이게 여기 조금만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네네. 양자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이 필요하길래 그렇게 막 온도가 막 영하 막 100, 200도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을 없애려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초전도체를 사용하는 진영은 초전으로 만들어서 그런 방해 요소들을 없애는 거고, 이제 아이온큐 같은 기업은 이온 트랩이라 그래서 이제 이온이라는 원자를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못 네. 움직이게 멈추게 하는 게 이제 초저온이 되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열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아하,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는 이제 막 스타트 해보는 단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초전도체 그러면은 거기서는 우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초전도체 해가지고 뭐 난리 났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말하는 그 초전도체가 맞는 건가요? 그런 개념이에요? 아니면은 그때는 이제 상온 초전도체였었고 지금은 초전도체의 성질을 갖기 위해서는 영하 마이너스 270도 네, 뭐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 거니까 거기 안에서는 양자의 성격이 그냥 잘 보존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네네,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양자 컴퓨터는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보려면은 네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일단 쉽게 대중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초기 연구개발 단계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초기다 지금 네. 연구개발 단계다. 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주요 클라우드사 위에는 올라가 있거든요, 양자 컴퓨터가. 네. 그래서 누구든 그냥 회원가입해서 뭐 한 1,000원만 내면 써볼 수는 있는데 네. 그걸로 쓸만한 사용 사례가 나온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뭐 대학생들 과제일 때 써보고 연구원들이 써볼 수는 있지만 이걸로 뭐 최적화를 실제로 해서 고객이 돈을 벌었다 이런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연구개발 단계라고 하는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시제품들이 나오고
초기 양자 컴퓨터가 나왔으니까 뭐 짧게는 2년, 길게는 한 5년 안에 진짜 양자 컴퓨터로 돈을 버는 사례가 나올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거든요. 5년, 뭐 5년 정도. 2년에서 5년 정도. 아, 네. 그러면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은 그런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고 이런 게 되는 건가요? 지금 양자 컴퓨터를 이제 니스크 시대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중간 단계의 잡음에 취약한 양자 컴퓨터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오류가 극복이 안 됐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인데,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AI를 접목을 시켜서 아하. 이 퀀텀 머신러닝을 하고 있거든요. 퀀텀 머신러닝. 네, 그러니까 머신러닝에 양자를 도입해서 고정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거를 이제 양자로 건드려 보는 거죠. 아.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이 나오고 있는 게 네.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 뭐 10,000개의 데이터를 썼다라고 하면은 네. 뭐 이거를 많게는 100배에서 1000배 정도 적은 데이터를 넣어도 똑같은 효율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불치병 같은 거는 데이터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신약을 못 만들고 있는데 양자 머신러닝을 하면은 샘플이 적어도 넣어서 학습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양자 머신러닝이 아마 제일 먼저 상용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고전 양자 역학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고 네네네. 양자 역학이 나오니까 기존의 역학이 이제 고전 역학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고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네. 그리고 컴퓨터도 양자 컴퓨터 그러면 기존의 컴퓨터를 우리 잘 쓰고 있는데 고전 컴퓨터로 만들어버려요.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양자가 붙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옛날 거 이렇게 돼버려서 양자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 같다라는 인식을 되게 많이 주는데 양자 붙는 게 또 뭐 있어요? 양자 역학, 양자 아까 방금 전에 머신러닝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양자 안에 세 가지 산업이 있는데 양자 네. 컴퓨터, 그건 이제 하드웨어고, 양자 네트워킹, 아, 양자 보안 네트워킹을 하나로 묶어서 보고요. 그리고 양자 센싱,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자 안에. 이게 각각이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양자 있을까요? 하드웨어는 그 말 그대로 양자적인 특성을 써서 만든 컴퓨터고, 양자 네트워킹이나 양자 보안 같은 경우는 양자적인 특성을 활용해서 이제 보안이 업그레이드된 인터넷 같은 거죠. 아, 보안이 업그레이드된 네, 인터넷. 그러니까 해킹을 하려고 하면은 네. 그 양자적인 특성 때문에 아예 정보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아, 그래서 원천적으로 해킹이 안 되는 거를 이제 양자 네트워킹이라고 하고, 실제로 미국은 지금 양자 인터넷으로 가려고 양자 리서치를 인터넷. 하고 있거든요. 네. 양자 인터넷. 이미 정부 기관들은 그거를 하고 있고 아이온큐도 거기서 큰 매출을 냈죠. 아, 그래요? 그 내용 좀 흥미로운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아이온큐가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그냥 양자 컴퓨터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를 깨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만들어서 파는데 우리는 양자 네트워킹을 하는 회사야 라고 해서 그쪽 전문 회사 중에 하나인 큐비텍이라는 회사도 인수를 했어요. 덩치가 작은 회사긴 한데 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이 양자 컴퓨터가 커지려면은 고정 컴퓨터도 똑같지만 CPU들을 여러 개 연결시키는 형태가 결국에는 슈퍼컴퓨터잖아요. 두뇌를 여러 가지 연결시켜서. 맞아요. 근데 양자도 똑같이 QPU라는 칩을 여러 개 연결하는데 이 연결하는 기술 자체가 네트워킹이 되고 그게 인터넷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양자 인터넷.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아이온큐의 이 기술이 미국의 국방의 양자 인터넷 프로젝트에 쓰이게 된다. 와.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보면 양자 컴퓨터가 되면은 진짜 막 보안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엄청 계산이 빠르다니까. 네네네. 아니 그 보안 왜 암호 왜 못 풀어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엄청 빨리 걸린대. 금방 한다며요. 뭐 몇 조 년이 걸리는 거를 뭐 5분 만에 푼다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가 보안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닌가요? 그게 맞는 건가요? 네,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16년인가부터 벌써 양자 컴퓨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표준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시작했거든요. 벌써 한 8년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최종 후보가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연방기관부터 도입해라라고 곧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년 안에는 미국의 모든 국방기관들은 이제 연방기관들은 다 그걸 양자 내성 암호라고 하는데 양자 내성. 그걸 이제 PQC라고 합니다.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데
이미 그 작업을 8년 전부터 했고 공기관부터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이제 민간 기업이나 은행들도 그럼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미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보고 저는 양자 컴퓨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시작한 것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국가를 운영하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국가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어제 뭐 비트코인 얘기도 했지만 비트코인은 그냥 일단 그래도 그것보다 나은 보안 수준이니까. 그쵸. 근데 또 뚫리면 여기서부터 뚫릴 거잖아요. 근데 이거 뚫리면은 그냥 정부고 뭐고 다 마비될 것 같은데 그런 대비를 미국은 혹시 모르니까 2016년부터 하고 있었던 거군요. 저 사실 비트코인을 걱정할 게 아니라 네. 내 은행 계좌부터 그래 걱정을 해야 은행들이 지금 됩니다. 다 털려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은행 여러분 지금 은행에다 넣는 거 괜찮을 것 같지만 양자 컴퓨터에서 보안 다 풀리면 다 풀려버려요. 그럼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가 아닌가 싶은데 미국에서는 2016년부터 네네. 야 그러면은 막 이런 것도 상상할 수 있겠네요. 미국에서는 지금 다 이렇게 다 진을 쳐놨어. 근데 딴 나라는 안 돼 있어. 근데 양자 컴퓨터가 딱 돼. 그러면 싹싹 해가지고 싹. 저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현상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양자 컴퓨터 10조 원 이상 넣었거든요. 그리고 허페이성의 양자 클러스터를 만들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축구장 한 4개 정도 되는 시설에 거의 몇천 명이 되는 과학자들이 이미 양자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도 어마어마하겠죠. 미국이 선도국이니까. 야, 근데 우리가 이게 제가 늘 AI 이야기를 많이 하고 AI도 지금 엄청 관심이 많긴 한데 이게 AI를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안보, 군사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사실 왜냐면은 AI 기술에서 우위에 서면 이거 그냥 다 무력화 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양자는 또 다른 얘기네요. 양자도 이제 훨씬 더 AI를 강력한 계속 얘기네요. 보여주죠. 그죠? 그러니까 보안을 뚫어버린다라는 이야기가 좀 무시무시하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좀 화제를 바꿔서 일단 저는 3년 넘게 양자 섹터를 계속 봐왔는데 그죠? 특별한 뉴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요? 결론적으로.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이 비슷한 얘기는 IBM도 했었고요. 지금도 여러 기업들이 내가 내놓은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의 뭐 몇만 배다 이런 얘기는 뭐 사실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 소식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이게 왜 지금 알파벳이라는 거대한 기업에 주가를 급등시킬 정도가 아닌데 좀 테마성이 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거 엄청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100큐비트가 넘는 양자칩을 내놔서 뭐 그 랜덤 RCS 문제라고 해가지고 네. 이 문제 자체가 실용성이 없어요, 사실. 그냥 우리가 이 정도 할 수 있어라고 뽐내는 기술인데 네네. 그거를 유럽에 있는 회사들도 자주 하거든요. 뭐 자나두라는 기업도 있고 IBM도 했고 뭐 QE라라는 이 중성원자 기반 컴퓨팅도 했었는데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구글이 하니까 이제 트럼프 되고 이렇게 중소형주 양자 테마 되면서 네. 조금 폭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식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아니 늘 하던 건데 왜 나를 왜 이렇게까지 보는 거야 이런 네. 느낌이라는 거네요. 저는 오래 투자해온 사람으로서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대답해드린 건 그런 거예요. 세상이 너무 빠른 기술을 원하고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좋은 기술이 나왔다고 하니 흥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하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면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요?